떨어지는 낙엽도 지나가는 새똥도 피해야 할 저녁 3개월 전인 정선엽 병장. 그는 저녁 식사 후 개인정비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고 전투태세에 돌입하게 되면 적이 쳐들어왔다든지 큰 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상황인지 정보가 내려와야 하는데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죠.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때처럼 북한에서 뭘 쏜 걸까요? 그는 의아해하며 벙커로 근무를 나갑니다. 사실 정 병장은 청사 보안실에 배치됐었지만 주요 시설 경험이 부족한 일병에게 맡기는 게 불안했던 걸까요? 후임인 일병을 대신하여 군 수뇌부의 주요 시설인 벙커 근무를 자원했던 거였죠. 자, 가자.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운명을 바꾸고 맙니다. 시간은 흐르고 새벽 1시쯤 모든 생명이 죽어버린 듯 정적만 흐르는 겨울밤. 정적을 깨는 총소리. 20명은 좋게 되는 군인들이 벙커에 사격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차례 사격이 끝나고 다시 겨울밤의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가와 총을 겨누고 이렇게 말하죠. 총 버려. 상대의 군복을 보니 북한군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특전사 군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그 특전사는 정병장의 총을 뺏으려 하는데 정병장은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중대장님의 지시 없이 개윤하기를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 하지만 목과 가슴에 4발 총을 맞고 죽고 맙니다. 특전사들은 왜 같은 편 군인을 사살했을까요? 특전사 사령관은 정병주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사살 명령을 내린 걸까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을 때 정병주는 사령부로 급히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여단장들을 모두 호출하는데 다들 위치 확인도 안 되고 연락도 되지 않았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1951년 육사 11기 영남 출신인 전두환은 같은 지역 출신인 노태우, 김복동 등과 함께 오성회라는 친목단체를 결성합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군생활을 하면서 구성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오성회는 칠성회로 바뀌게 되죠. 처음엔 5명이었다가 7명이 된 건가? 그 후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그들은 덩치가 점점 커지고 5.16을 지지하는 시가행진으로 전두환은 박정희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등 좋은 자리에 전두환을 세우게 되죠. 칠성에도 같이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칠성에는 힘을 가진 전두환을 리더로 하는 비밀 조직 하나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성회였다가 칠성회였다가 하나회로 이름이 너무 확 바뀐 거 아닌가요? 하여튼 하나회의 후배 기수 선발 기준은 영남 출신이어야 했고요. 그리고 충성심을 주로 봤죠. 거기다 육사 11기 전원이 동의해야 입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밀조직 하나회는 1964년 3월 결성식 이후 200여 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고, 잠깐, 이름이 하나회로 안 바뀌고 있었으면 200여 명이 된 순간 200성회가 됐겠는데, 특이하게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육사 11기 외에는 서로 간의 정체까지 숨겼던 비밀스러운 조직 하나회. 리더인 전두환은 육사 11기 중에서 가장 먼저 대령을 달았고 준장 진급도 동기들 중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박정희의 신임을 받았던 전두환은 1사단장을 거쳐 1979년 3월 보안사령관에 임명되고 그해 10월 26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쏜 그 사건이요. 이때 전두환이 11.6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 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더 큰 권력을 얻게 됩니다.
이를 눈치챈 당시 육군 참모총장 정승환은 무서울 정도로 힘을 키워가는 전두환과 하나회 중심 멤버들을 전출시키려 하는데, 전두환이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면서 12.12 군사반란을 계획하게 됩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박정희의 빈자리를 대행하고 있던 최규하의 결재 없이 정승화를 잡아들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무력화시키고 군 정권을 장악한 거죠. 유난히 추웠던 12월 밤, 정병장의 죽음이 바로 이 12.12 군사반란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렇게 입으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무력으로 군 통수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중장으로 진급, 그리고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후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로 1980년 9월 11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12대 대통령도 해먹었어요. 하나회 멤버 중심 인물 중 노태우는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쳐 체육부, 내무부 장관을 지낸 후 13대 대통령이 되고요. 하나회 멤버들이 돌아가며 계속 해먹으려는 냄새가 나죠. 그런데 노태우 다음 대통령인 14대 대통령이 누구죠?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하나회 출신이 아닌 대통령, 문민정부의 출범이에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2일 만에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라고 지시합니다. 자신의 재산은 당연히 먼저 공개하고요. 그 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의 군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다. 이 잘못을 제자리에 되돌려놔야 한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인 권영애에게 대통령의 통수권을 행사해 군 장성들을 싸그리 교체하라고 지시하는데, 당연히 교체된 사람들은 하나회 출신이 아닌 자들로 임명되죠. 그렇습니다. 숙청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몇 주 후 1993년 4월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서울 동빙고동의 군인 아파트 주차장에 한 주차돼 있던 차의 창문에 수상한 문서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건 육사 29기부터 36기까지의 하나회 명단이었죠. 군 당국은 명단의 142명 중 105명이 하나회 회원이라는 결과를 발표하고, 그 발표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주요 인물들만 숙청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당시 합참작전부장 이충석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술병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난동을 부리면서 말이죠. 이에 열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주요 인물들 뿐만 아니라 하나회 모두를 숙청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조용히 지나갔을 텐데 입을 잘못 놀려서 이를 키워버렸죠. 이로써 하나회는 군에서 모두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회 숙청으로 인한 정부 정상화 작업 중 정병장의 죽음은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1997년 전두환의 대법원 판결 당시 그의 죄목 중에서 초병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정병장이요. 참 슬픈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같은 편에 의해 사라진 20대 젊은 군인의 생명.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정병장의 죽음이 오인으로 인한 총기 사고로 은폐됐었지만, 다행히도 43년이 지난 2022년 전사로 인정됩니다.